북한의 수도 평양의 뉴타운에 해당하는 화성지구. 올해 만세대 주택을 짓는 건설 착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은 하지 않았지만 건설 착수를 알리는 발파 단추를 직접 눌렀습니다. 장취한 폭음과 함께 착공을 경축하는 슈퍼탄들이 연이어 날아오르고 격정의 화묘가 세차게 분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내년까지 평양에 매년 만 세대씩 5만 세대 살림집을 짓는다고 밝혔는데 올해 4년차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다만 과거 살림집 착공식 당시와 비교해보면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선 관련 보도 비중을 줄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당의 핵심 사업으로 꼽았던 만큼 지방 민심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평양 시민들과 북한의 특권층들을 겨냥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보도를 축소하면서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을 상당히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걸 부각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 통일부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평양 주민들의 삶도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 뇌물공여 경험이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다른 지역 출신 탈북민과 비교해 평양 출신 탈북민의 뇌물공여 경험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특히 평양에선 직장 배치나 승진 목적을 위해 뇌물을 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물론 백두혈통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다른 지역 탈북민과 비교해 높게 나타나는 등 체제 불만 역시 평양 출신이 가장 컸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단상에 오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준공 테이프를 끊습니다. 북한이 평양에 새로 조성한 대규모 주택단지 준공식입니다. 지난 2021년 시작된 이른바 북한판 뉴타운 사업의 일원인데 3년째 해마다 만 채씩 주택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몇 년씩 걸리는 우리와는 달리 아파트도 속전속결로 지으며 김 위원장의 업적을 과시하는 모습입니다. 열병식 때처럼 경축 행사도 밤에 실시했습니다. 온갖 화려한 조명을 동원해 새로 조성된 길과 아파트를 비추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2년 연속 태양절에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김 위원장은 이날만큼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핵미사일 개발과 이에 따른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여주기식 민생 챙기기에 나선 겁니다. 초고속으로 지어대는 아파트와는 달리 2020년 3월 착공된 평양 종합병원은 오리무중입니다. 김 위원장이 200일 만에 완공할 것을 지시했지만 그럴듯한 건물 외관과 달리 내부를 채우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도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내부 결속을 꾀하는 도발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수도 평양에 매년 만 가구 규모의 뉴타운을 하나씩 찍어내고 있는 북한의 20일 관영 매체 관련 보도를 보면 초고층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건축묘도가 등장해 건축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과 1년여 전인 지난해 5월 대선 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초고층 살림집 재하 기사에서 미래과학자 거리에 53층 주택, 여명거리에 70층 주택, 송화거리에 80층 주택을 줄줄이 나열했습니다. 특히 2022년 준공된 송화거리의 80층짜리 집은 수도 평양의 제일 높은 살림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8일 준공된 만가구 규모의 화성지구 2단계는 건물을 초고층으로 지어 용적률을 높이는 지금까지의 방식 대신 여러 채를 빽빽하게 지어 건폐율을 올리는 새로운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언급하는 초고층은 통상 50층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초고층을 고층과 구분해서 사용하는 북한 매체들의 보도 양상을 볼 때 이번 화성지구 2단계의 최고층 건물은 50층 이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북한이 공개한 화성지구 2단계 현장 사진에서는 20층에서 30층 안팎의 건물이 줄을 이루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이번엔 나름의 건축 철학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고질적 전력난으로 주민들이 고층 아파트를 꺼리는 현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초고층 입주자들이 모두 평범한 노동자들이라고 선전하지만 정작 실거주자들은 저층을 선호한다고 전해집니다.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경우가 잦아 고층은 살기가 힘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송화거리 완공 직후인 2022년 4월 북한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자주 정전이 되는 실정에서 80층 초고층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언제든지 최악의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초고층 건축물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마철로를 찍어내고 건축 수요 시간 단축을 성과로 내세우지만 수도, 가스, 냉난방 등 기반 시설 공사는 물론 강성 확보를 위한 철골 구조 등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체제 선전을 위해 무작정 높이 쌓아올린 건물들이 추후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북한 당국이 뒤늦게 고려해 층수를 낮추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옥정우 서울과학기술대 건축공학과명 예교수는 북한의 건축기술은 보유 주기를 위한 전시용에 가까울 것이라며 전기, 수도, 난방이 안 되어 있어서 제대로 들어가서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습니다. 북한이 착공 1년 2개월 만에 건설했다는 평양의 화성지구 2단계 입주가 시작됐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8일에 첫 입주를 시작한 이후 화성지구 2단계 안의 리문거리에 수많은 세대가 입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리문거리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는 40층으로 김일성과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이 한눈에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평범한 노동자들이 무상으로 집을 받았다고 부각하며 특히 다자녀 세대 등이 혜택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